네. 요즘 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 전역을 준비하고 있는 그 이제 뭐 말 그대로 병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하사 이상 부사관분들, 장교분들, 이런 분들도 그 제 거 영상을 좀 많이 시청하시는 것 같아요. 뭐 산업기사나 이런 거, 국방부 검정으로 진행하는 자격증 준비를, 예, 준비를 통해 그 이제 전역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지금 최근에도 몇 개 전화 통화가 왔고 유튜브 댓글에도 달리기도 한 부분인데, 유료 강의를 듣기는 싫고, 예, 또 책을 사서 보자니, 말 그대로 이제 그 학원은 다니기는 귀찮고, 예, 이게 두 번째 경우. 그 다음 세 번째 경우는 책을 사서 직접 공부하려고 하는데 잡는 경우가 대다수다. 네. 제가 이제 이런 문의를 많이 접하거든요. 요 근래 한두 달 사이에 이런 경우에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이해는 가요. 굉장히 귀찮고 응? 유료 강의를 듣자니 얘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서 비용이 들어가니 싫고. 왜냐? 아니 솔직히 요즘 저 고물가 시대에, 말 그대로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의도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공감을 합니다.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유료 강의를 유료 강의 듣기 귀찮아 이런 경우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학원을 다니기는 귀찮다 이거예요. 왜? 얘도 비용이 들어가거든. 맞거든요. 얘도 비용이 들어가거든. 네,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사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책을 추천해달라. 저한테 이런 그 질문 댓글을 남기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뭔고 하니? 그러면은 이 3번의 경우로 해결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실제로 이거를 책을 샀는데, 시중에 있는 출판사 책을 샀는데, 네, 이걸 샀는데 문제가 뭔고 하니?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부작용 사례. 이거 실제 있는 일입니다.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단어가 이해가 안 간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네. 정말 뭐라 그러냐. 공부하기 싫어지는 문제에 직면한다. 네. 왜냐면 단어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러면, 아이씨, 공부하기 졸라 싫어. 이런단 말이에요, 진짜. 진짜 그래요. 자, 하나, 그러면 또 하나, 더 확장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문장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네. 그럼 역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공부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책이 두꺼워서. 네. 도저히, 절반 이상을 넘기지를 못한다. 절반 페이지 이상을 못 넘긴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10명이 똑같이 같은 책을 샀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예시에 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냐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보 처리 기능사를, 뭐 아니면 정보 처리 산업기사를 이제 준비를 하려고
뭐 의도가 어떻든 뭐 경력자 수첩이 됐던 뭐 아니면은 진짜 군 입대 시에 의무 복무를 하기 위한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건 말 그대로 전역 후 어떤 취업 준비를 위해서건 뭔가 하여튼 뭐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격증을. 그럼 준비를 하려고 이제 그 어떻게 하냐면은 책을 사잖아요. 구매한 10명이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10명이 전부 책만 가지고 학습이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음표 마크를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나는 책을 샀을 때 이 책만 가지고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냐 없냐. 사실 원래는 제가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책만 가지고 공부한다는 게 제일 무식한 방법이에요. 책만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예, 제가 주장하는 건 항상 그래요. 네, 왜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냐면은 책만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그럼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유야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이유를 굳이 하자면 왜 그러면은 이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자, 이유 1번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단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정보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백과사전 사이트 얘기하는 겁니다. 백과사전, 뭐 용어사전, 네. 정보 검색을 이용해서 혼자서 해결이 가능한 어떤 그런 역량을 지니고 있다. 크게 문제가 없다. 네. 이러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내가 정보 검색을 해서 뭔가 혼자서 해결이 가능한 역량을 지니고 있다. 검색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뭐 단어 이해를 뭐 잘 해결해 나가고 있어. 그러고는 문제 해결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검색을 잘 할 줄 모른다. 잘 할 줄 모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평소에 공부를 잘 안 했다가 처음 하는 경우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검색을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혼자 학습이 불가능해지죠. 네, 이런 경우가 일단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럼 또 이유 두 번째가 있겠죠. 자, 이유 두 번째로 생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양이 많아서 양이 많은 것보다는 좀 뭐라고 해야 되냐,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과목은 실제로 이제 C 언어나 자바, 기능사까지는 여기까지만 출제되죠. 근데 이제 산업기사 기사는 뭐 C++도 들어갈 거고 C샵도 C샵 나오나요? C샵은 아니지. 파이썬입니다. 파이썬 중에 언어 기반 문법으로 만들어진 말 그대로 이제 소스 코드가 등장하죠. 네. 근데 이 소스 코드가 등장을 하면서 당연히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이제 개발 툴을 사용해서 실제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컴파일러에게 그 번역을 실행해서 돌려서 어떠한 실행 결과가 나오는지 디버깅까지 좀 직접 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실제로 소스 코드를 돌려보고 이게 개발 툴을 사용해서 소스 코드 작성해서
컴파일러가 번역을 돌려보고 어떠한 실행 결과가 왜 이렇게 실행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하는 디버깅까지 직접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책에 나와 있는, 네? 책에 나와 있는, 수록되어 있는 알고리즘 예제 몇 개만 돌려보고, 네. 돌려보고 그것만 그냥 내가 직접 그냥 펜으로 그냥 뭐 적어가면서 학습을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러면은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기능사 산업기사, 정보처리 기능사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나 내가 삼수 이상 여러 번 지금 재응시를 탈락해서 재응시를 도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라면, 예, 여러 번 응시해서 계속 지금 탈락해서 계속 응시를 도전하고 있는 경우의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배경 지식을 알려고 해야지만 자격증 합격할 수 있습니다. 주관식이라는 건 진짜 그렇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알던 그런 옛날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배경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왜 자격증을 막 다 떨어지냐? 난이도가 주관식으로 바뀌어서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그 와중에 보통 공부를 할 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귀찮다고. 안 해요. 귀찮아서 하기 싫어요. 그렇게. 막상 자기는 자격증을 따고는 싶어. 자격증 취득은 하고 싶은데 아니 꼭 이렇게 개발 툴까지 써서 이 짓거리를 해야 돼? 라는 인식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귀찮다고 생각하거든. 예, 솔직히 귀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디버깅까지 이렇게 개발 툴 써서 하는 과정을 안 해요. 실제로 대다수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냥 출판사에서 만든 책 있잖아요. 그 책만 보고 그냥 알고리즘 예제 몇 개 그냥 펜으로 끄적이면서 그냥 낙서질하면서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개발 툴을 무조건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정석이에요 원래. 당시 이제 뭐 저는 물론 이제 예전에 기능사를 봤지만 어쨌든 예전에 작업형으로 했던 세대분들도 저도 경험을 했던 세대고 순서도로 나왔을 때도 겪었던 세대인데 저는 순서도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툴을 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실제로 C 언어 개발 툴을 써서 그 순서도에 나오는 알고리즘 기법을 써서 하니까 풀리거든. 물론 괄호 채우기가 일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어쨌든 좀 더 알고리즘 저보다 실력 좋은 강사분한테 이렇게 답을 알려달라 한 다음에 이게 왜 얘가 정답이 되는지를 근본적인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어쨌든 개발 툴을 써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툴을 써서 컴파일러가 어떻게 번역하는지까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세심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왜 자격증을 계속 시험 보는 대로 떨어지는 거냐면은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귀찮아하는 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유 세 번째.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인데 귀찮음을 떨쳐내지 못한다. 귀찮음이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귀찮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공부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문제 하나를 붙잡고 알고리즘 문제를 만약에 하나를 풀겠다. 하나 붙잡고 정말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단 한 번이라도 해봤냐.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통 그 결과가 결국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사람들, 합격했다는 사람들의 후기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요. 사실 요즘에는 이런 후기가 뭐 일부 올라오는 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의 경험상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정보처리 기능사를 실제로 7번 정도 떨어지고 8번 만에 붙은 케이스거든요. 실기만 저는 한 7번 봤어요. 7번인가 8번 봤어요. 진짜로.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게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냐면,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찮거든. 근데 귀찮음을 이겨내셔야 돼요. 귀찮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적어도 알고리즘 문제 하나를 붙잡고 정말로 일주일 동안 이 문제를 이해가 갈 때까지 고민을 해봤느냐 이거예요. 원래 하나를 붙잡고 되게 긴 시간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할까,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야, 그럴 시간이 어딨냐,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지. 그거 한 문제 붙잡고 있을 시간에 차라리 다른 문제 더 보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만 그런 걸 따지다가 결국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진짜 삼수, 사수, 오수 한다니까요. 진짜요. 그렇게 할 바에는 확실히 아예 한 문제를 알고 넘어가는 게 낫다 이거지. 그래서 이 전략으로 실제로 공부를 저도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알고리즘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알고리즘 문제 하나 붙잡고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럼 다른 문제, 다음 문제로 안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그런 분도 있다니까요. 이게 집요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능사뿐만이 아니라 산업기사건 나중에 기사를 공부하시건, 아무리 학습량이 산업기사 기사는 좀 학습해야 될 양이 많아요. 근데 아무리 학습량이 많더라도 나는 이거 한 번에 합격할 생각이 없다. 기본 전제를, 나는 적어도 이거 내가 합격할 때까지 3수, 4수, 5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내가 접한 문제 하나를 내가 이해가 갈 때까지 정말 나는 일주일 가량이라도 나는 고민을 할 자신이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무조건 나중에 실력이 늘어납니다. 진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시간 길게 걸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시간이 길게 걸린다는 거를 감안해서라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비로소 알고리즘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런다니까요. 지금 앞전에 시험 보신 분들 사례 댓글도 막 달리고 그래요. 안 그래도 저 22년도 몇 회 차냐? 22년도 3회 차였나? 4회 차였나? 하여튼 알고리즘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응시자분들이 댓글로 막 남기시는 게 그래요. 야, 이거 알고리즘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규칙에 어떤 그런 적용한 알고리즘 예제가 막 나오고 그랬습니다.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실제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뭐 나왔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야. 시험 보신 분들은 무슨 사중포문 막, 사중 반복문 해가지고 뭐였지? 지뢰찾기였나? 막 이딴 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 아니, 지뢰찾기 알고리즘이 있는데 4중 반복문을 돌려야 돼. 3중 반복문도 되게 어려운데. 이거 분석하려고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야 돼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이미 분석을 끝마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정교하게 분석을 마친 사람들은 딱 예제 보자마자 알아요. 이거 알고리즘, 저 지뢰찾기 알고리즘이구나.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판단이 튀어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일주일 동안이라도 붙잡고 공부해봤냐 이거예요. 이걸 안 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능사 합격이나 산업기사 합격 못해요. 진짜예요. 이건 제가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책만 가지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럼 망한다고. 실제로 군 장병 그 국방부 검정 응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제 거 영상에 댓글 남기신 거 아직도 댓글 저 위치 제가 알고 있어요. 댓글 뭐라고 남겼는지 아세요? 책만 가지고 공부했다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와서 당황했다. 진짜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군대에서 응시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 저 산업인력공단 민간에서 치는 검정과 국방부 검정이 지금 난이도가 똑같이 나와요. 출제 방식도 똑같이 나오고. 군대 거니까 좀 더 쉽다라는 건 그건 옛날 말이야. 요즘엔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출제 기준. 산업인력공단 출제자가 똑같은데 뭐 당연히 똑같이 나오겠지.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어떤 배경적인 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진짜 피곤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보고 지금 당장 만약에 제가 자격증이 없는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정보처리 기능사나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다시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러면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책 일단 안 봅니다. 일단 공개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C언어 파트 책 한 권 사고 자바 책 한 권 살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기능사를 다시 봐야 된다고 했으면은 C언어 책, 알고리즘 책 두 권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한번 C언어 알고리즘 공부 학습만 한 달 잡고 한 달 반? 그래 길면 두 달 잡고 공부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이렇게 계획 잡니다. 그지?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야, 그럴 시간이 어딨냐, 빨리 자격증 취득해서 어떻게든, 취업 준비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 빨리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자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격증을 빨리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근본적으로 내 역량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책만 가지고 안 되는 역량인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역량이 아니라니까요? 책만 가지고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 뭐 예를 들어서 수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단어에 대한 배경지식,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보면은 술술 이해가 가. 그런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모든 10사람이 똑같지가 않다고, 10명이. 같은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가 진단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이해되시죠? 자가 진단을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제로 판단해서 봤더니, 나는 C언어 알고리즘 봤을 때 도통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C언어 책만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자바 책을 별도로 구매를 하든지. 이 구간에서만 학습 기간이 되게 길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거 공부하겠노라 그런 의지를 갖고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합격 못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거. 자, 그래서, 알고리즘 파트만 하더라도 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러면 자, 실제로 여기에 또 출제되는 게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SQL, 당연히 SQL 디벨로퍼 깔아야죠. 일단 깔아서 그 코딩 작업 해봐야지, 당연히. 응? 그리고 저 오라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뭐 JDK를 다운받든 자바, JRE를 뭐 설치를 하든, 뭐 하여튼 뭐 해가지고, 자바 그 개발 툴을 설치해서라도 어떻게든 해야죠. 그래야 뭐 그 환경이 갖춰줘야 또 컴퓨터가 이 SQL문 실행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결과도 확인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해야 코딩 작업을 좀 해줘야 그래야 실력이 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시험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착각이 일어나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제가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냐면은 주관식이니까 주관식 시험이니까 준비물이 간단하거든요. 예, 뭐만 가지고 하면 되냐면은 검정색 볼펜, 파란색, 빨간색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이나 나중에 기능사 시험 공지사항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 빨간색 쓰면 안 돼요. 실격이에요. 산업인력공단 시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게 검정색 볼펜입니다. 자, 검정색 볼펜 하나. 네, 검정색 볼펜 한 자루. 그 다음 또 뭘 들고 가나요? 공학용 계산기 당연히 가져가겠죠. 네. 아니, 그래도 명색이 알고리즘 문제인데 공학용 계산기 안 가져가시는 분들은 정신 나간 거예요, 이제. 이제 공학용 계산기 앞으로 가져가셔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SQRT 이런 함수 나온다니까? 진짜 이런 함수 나와요. 제곱근 함수 이런 거 나온단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머릿속에 다 기억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 나온단 말이야, 이제 산업기사에서. 기능사도 나오겠지,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 꼭 챙겨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들고 갑니까? 신분증 들고 가죠. 네, 신분증 필수죠. 그 다음 또 들고 가는 거 있죠. 수험표 들고 가야죠. 시험 보겠다는 사람이 수험표 안 들고 가면 그 정신 나간 거지. 예, 그 개념, 이제, 태도 불량입니다. 수험표 안 들고 간다는 거는. 왜냐? 시험장 엇갈리면 안 되잖아. 실제로 인천산업인력공단 시험장이랑 인천인력개발원 두 개 건물 엇갈려가지고 헤매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예? 꼭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어느 시험장을 가든 최소한 수험표는 들고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처음 가보는 장소인데 헤매지 않고 잘 갈 자신 있어요? 뭐 안나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준비물을 챙겨가죠. 예? 검정색 볼펜 한 자루, 공학용 계산기, 그 다음 신분증, 수험표 이렇게 들고 가요. 그러니까 주관식이니까 그래, 정답만 적으면 되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 착각을 하면 안 되는 부분. 주관식이니까 그냥 펜만 펜을 이용해서 정답만 잘 적으면 되겠지. 그렇죠,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답을 이 적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정답을 적는 게. 왜냐면은 단답형 단어형 단답형 문제는 그 지문을 읽고 이게 무슨 단어다라는 정답을 적어야 되거든요. 떠올려야 하는데 이게 학습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단어가 기억이 안 나. 문제를 딱 봤더니 단어가 기억 날 듯 말 듯해. 이런 상황을 접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문제를 읽어봤는데 이거 단어 뭐였지? 막 이래요. 그럼 이건 뭐가 잘못된 거냐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단 얘기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공부가 제대로 안 됐단 얘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진짜 이거 여러분들 진짜 배경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물론 저는 전공이 물론 한국사는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보통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문가분도 그런 얘기 하는데 배경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문자 창제를 했던 세종대왕이 있었는데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이유에 의해서 한글을 만들게 됐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하고 소통이 도저히 안 돼서 그래서 좀 더 쓰기 쉽고 편한 글자를 만들어서 앞으로 백성들과 소통을 해야겠다. 응? 말 그대로 군왕이 백성들과 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다. 뭔가 이런 어떤 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배경에서 탄생이 된 거잖아요. 맞잖아요. 저는 이거 드라마 보면서도 알았어. 하여튼 그런 어떤 뭔가 어떤 문명이나 어떤 그런 게 발전을 했을 때 이 과학기술 도구나 어떤 이런 것들이 왜 생기게 됐는지 그런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배경을 알면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머릿속에 오래 기억도 남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패턴과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사나 산업기사 여러분 준비하시는 것도 좀 배경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표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탈락이지. 당연히 배경을 모르는데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겠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글자 적혀있는 거 단어만 암기한다고 그 머릿속에 오래 갑니까? 안 갑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암기력이 뛰어나지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나는 암기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신다면 이런 배경을 맞춰서 좀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셨죠? 굉장히 지금 제가 계속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지금 합격률이 낮아서 그래요. 진짜입니다. 심각합니다. 정보처리 기능사 뿐만이 아니라 산업기사도 그래요. 20 몇 퍼밖에 안 나왔어.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탈락을 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아유 책만 가지고 하면 되겠지? 망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내가 근성을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의 노력도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자격증 포기하셔야지. 어쩔 수 없어요. 산업인력공단이 그런 취지로 좀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원래 NCS라는 게 원래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NCS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NCS 국가직무능력 그 표준이라고 얘기하는 이 출제 기준이 얘네가 출제국인데 얘네가 추구하는 바가 그거예요. 전문적인 분야 지식을 요구하는 방향.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장시간 투자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깊이 알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이해되셨죠? 이런 방향으로 출제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 대충 공부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합격 못하는 거야. 이제. 이해되셨죠? 네. 왜냐면 제가 기능사를 6번, 7번이나 떨어졌던 경험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 안 했으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주장하지도 않아요. 진짜요. 여러분들, 남들이 그냥 뭐 한두 번만에 합격한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 모든 사람들은 역량이 다 달라요. 그런 걸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막 주저리 길게 떠들었는데 지금 이제 그 1회차 정보처리 기능사 합격 발표가 곧 나오죠? 뭐 한 며칠 날 나오지? 큐넷 사이트 들어가 보면 나오죠. 네. 앞전에 정보처리 기능사를 보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거고, 지금 정보처리 산업기사나 기사종목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능사는 실기 발표가 4월 26일 날 발표가 나오니까 11일 남았네. 11일 남았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이거 고민을 잘 해보시고, 혹시나 가채점을 해봤더니 이건 탈락인 것 같다라고 예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다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겠죠. 자, 어쨌든 뭐 기능사의 경우로 얘기를 들자면 군대를 통신비용으로 가고 싶어서, 또는 뭐 전자계산병이라고 그러나요 우리가? 전자계산병 또는 뭐 무선병 등등 기술병과로 입대를 하고 싶어서 정보처리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잡고 있거나 또는 이미 저 N수생분들, 뭐 제도전을 계속 하고 계신 분들 잘 들으십시오. 진짜 이거 피 말리는 싸움입니다. 이거 저기 군대를 가야 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도 잘 들으세요. 제 영상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건 자녀분이건 잘 들으셔야 돼. 진짜 스터디 카페를 예약을 하건 학원을 방문하시건 뭔가 하여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어떻게든 예,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정말 절실하게 자격증을 나는 이걸 취득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정말 절실하게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좀 주변에 여러 곳 문의를 좀 해보세요. 이런 정성을 들여야죠. 주변에 수업하라는 학원 근데 아마 거의 없을 거야. 제 예상에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지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도 서울에 계신 분한테서 전화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서 전화 오는 경우도 처음 봤어. 진짜 서울에 계시는 분인데, 거주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하려고 했는데, 수업하는 학원이 없대. 그것도 서울 목동에 거주하신대요. 근데 없대요. 수업하는 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있긴 있을 거야. 근데 대부분이 아마 단체식으로 하는 어떤 국비지원센터 학원이 많을 거지, 아마 1대1 수업하는 학원은 없을걸요? 없을 겁니다. 예. 정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수업해주는 학원 있나? 비용이 수지타산에 안 맞아서 수업을 안 해줘요. 안 하려고 그래요, 학원에서. 안 합니다. 왜? 여러 명 한꺼번에 받아서 수업하는 게 더 비용이 남지, 한 명, 두 명 이렇게 받아서 수업 안 하죠, 당연히. 당연히 안 하지. 예. 그니까, 이거 준비하는 것도 참 문제야.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진짜 요즘에 워낙에 온라인 강의로 혼자 공부하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도 기본적인 수준이 되거나 뭔가 실력이 돼야 혼자서 공부하는 게 되는 거지. 생판 모르는 걸 처음부터 혼자서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부작용이 많아요.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주변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신 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받으셔서 문의를 해서 돈을, 돈이 뭐 적어도 한 30만원에서 한 50만원이 깨지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준비를, 계획하는 방향으로 잡고 계획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0만원, 50만원 드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역시 이것도 출발이 안 돼요. 이거 제 생각입니다. 30만원, 50만원도 못 쓰겠다고요? 그러면 자격증 못 따요. 기능사를 되게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식 개조가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어요. 자격증 준비 막상 해보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진짜 자격증 한 몇십 개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격증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돈 많이 깨지는 거를 절대로 그거를 망설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진짜예요.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돈 한두 푼 깨지는 거 아니에요. 진짜 많이 깨져요. 저는 응시로만 얼마나 날렸냐면, 그래, 7번 들어갔으니까 되게 많이 날렸네. 아니,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당연히. 내가 군대를 통신병으로 목숨 걸고 가고 싶다. 그런데, 거기서 30만원, 50만원 깨지는 게 아깝다고요? 아니, 그럼 입시학원은 왜 그렇게 돈을 그렇게 막 펑펑 써? 입시학원은 엄청나게 비용 쓰면서. 입시학원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이건 약과예요. 맞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저 입시 쪽은 제가 차마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에는 돈을 그렇게 많이 써.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자격증 하나 준비하는데 30만원, 50만원 드는 게 아깝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얘는 한 번 합격하면은 이 자격증은 계속 가는 거라고.
나이 60 먹어서도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 입시랑은 차원이 다르다니까. 완전. 얘는 일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 30만원, 50만원 쓰는 게 아깝다고요? 그러면 출발이 안 돼요. 이게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진짜요. 저는 여기 이거 공부하는데 돈 웬만하면 안 아낍니다. 진짜로. 제 능력이 되는 한 알바를 해서라도 저는 이거 벌어서 학원비 내서 다닐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도 자격증을 이렇게 여러 개 가지고 있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러분 이 정도는 당연히 투자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격증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과 또 굉장히 지금 불안한 어떤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보다 밥벌이를 하기 위해 정말 우리가 치열한 어떤 스펙 경쟁을 하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빨리라는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빨리 강조했다가 결국에는 불합격을 막 여러 번 하는 장수생분들을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장수생에 속하는 경험을 했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최대한 한 번이라도 좀 많이 배경 지식을 쌓는 방향으로 좀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셔서 최대한 합격자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화이팅 하시고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정말. 정말. 또 저도 이제 지금 또 알바 자리 알아봐야 돼요. 알바 자리 알아보면서 알바하면서 꾸준히 자격증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참고로 이제 꼭 수업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여러 가지 그냥 간단한 상담문이라도 언제든지 가볍게 하고 싶으시면은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던 아니면은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던 간단한 상담 같은 거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자격증 준비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